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자는 182쪽 펴보세요. 네, 182페이지. 자, 타이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물건은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뭐 한다? 직접 지배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되겠죠. 배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점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면, 자, 이 물건이라는 것이 사람 물건이니까 사람이 물건에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주체가 되는 거고, 그죠? 물건은 물건의 뭐다? 객체. 물론 물건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원칙은 뭐다? 물건. 그럼 주체 객체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생겨야 돼요? 응? 여기서 물건이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동. 그죠? 그럼 총칙에서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뭐요? 요리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맛이 바로 물건 변동이죠. 똑같아요, 여기도. 그럼 뭐 있을 것이다, 여기도. 뭐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것도 있고 벌써 봤잖아, 아까 우리. 186조가 뭐고요,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앞으로 등기 이 필요 없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계속 연습하셔야 돼. 법률 행위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 그럼 법률 규정은 반대로 해야 되겠 거 아니에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해놓고 아까 짝 했었잖아. 뭐라고? 상수형 경기 했었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 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 요하는 게 뭐다? 점유 취득 시효 책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치고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정상 매매 계약 다시 등기해 주세요. 등기하든지 아니면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됐어요? 그럼 둘 다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등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자동 취득 있으면 좋겠다 해놓고 책은 이제 멋부렸죠. 183페이지 2번에 가로 1번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죠? 자, 가로 2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 거긴 읽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아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 가시면은 2번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공시 방법 있죠? 체킹하세요. 2번에 1번 부동산 물건 공시에서는 등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동산 물건 공시제도는 뭐다? 점유. 그래서 뭐 점유 이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포인트가 동산이 아니고 뭐다?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뭐고? 그렇게 하면 연습이 줄어들어. 부동산 공시는 뭐다? 알아요, 나도. 말 짧게 하지 마시고,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연습하란 말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은 공시가 등기고, 동산은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란 얘기예요.
그럼 동사는 공시가 뭐예요? 등기가 아니고 점유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써먹느냐면 이 추정력이란 말 가지고 쓸 때. 그럼 부동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라고 해야 돼요? 등기부에 있는 자가 소유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추정력이 점유 추정력이 있고 등기 추정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은 조금 머리를 굴려야 돼. 여긴 보이지 않는 세 개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죠. 매매는 가서 계약서도 써보고 뭐 전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액티비하게 뭐가 보이는데 물건 세 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권리 얘기 아니에요? 뭐요? 권리가 눈에 보여요?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공시가 뭐다? 이게 나올 때까지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의식적 과정이 여러 번 되풀이 돼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야지 시험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한 16개 정도만 쓸 수 있으면 저는 합격한다고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시험 보더라도 16개 이상은 맞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술을 많이 취해서 시험 보다도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싸울 때 의식적으로 욕을 해요. 무의식 세계에서 욕을 해요. 옛날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둘이 싸우는데 남자분들은 말을 잘 못해. 여자분이 욕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욕을 5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욕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의식적 과정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집중 시간이 1차는 100분이잖아. 100분 내내 집중을 못 한다니까 머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걸 몇 개 해놓고 그다음에 뭐야? 생각하고 풀 것도 이렇게 나눠보셔야 돼. 자, 부동산 공시가 뭐죠? 점유가 아니고 등기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는 게 아니고 등기 추정력을 쓴다. 이랬어요? 그럼 동사는 공시가 뭐죠? 등기가 점유니까 동사는 등기 추정이 한 번 있을 수가 없고 동사는 뭐 가지고 점유 추정력을 쓴다.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는 등기,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정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소유자라 추정할 것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거기 보시면은 임목 있죠. 수목은 보통은 공시가 안 돼 있으면 토지 갈 때 덤으로 가는 정착물이고 에? 수목이 공시가 돼 있으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정착물입니다. 아셨어요? 공시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 등기. 임목에 관한 법률 있죠? 등기된 임목과 관습법, 명인방법. 수목이 뭐라고요? 법률, 등기, 관습법, 명인방법. 됐어요? 자, 봅시다. 농작물은 무단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무단경작 농작물.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의 경작자.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합니까? 갖추지 않아도 취득합니까? 갖추지 않아도 취득하겠죠. 일종의 법률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팔려면 어떻게 돼? 팔려면 어떻게 된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사는 사람이 취득하겠죠. 이때 187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이거 말고 아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었죠. 187조 가보시면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뭘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무단경작자는 법률 규정으로 무슨 취득이지만 자동 취득하니까 뭐가 없어도 뭐 농작물은 명인 방법 없어도 자동 취득하겠지. 그래 이걸 뭐 하려면 이렇게 처분하려면 사는 사람이 가서 공시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 무슨 방법을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하지 않을까. 예? 그게 판례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다 뭐예요? 다 해결된다니까. 지금 안 해도. 근데 본인이 꼭 이해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는 뭐다?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 추정력 쓰지 말고 무슨 추정력? 동사는 공시가 등기 아니고 점유니까 등기가 아니고 뭐다? 점유 추정력.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목은 지금 없어도 관계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 가시면은 네, 거기 맨 위에 사례가 있죠. 등기 공신력이란 말 있죠. 네, 거기 사례만 읽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을이 등기 서류를 뭐해서 자기 앞으로 뭐해서 등기 명의를 갖추고 이를 제3자에게 병에게 뭐했다. 병은 등기 명인 을을 소유자로 믿고 매매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다고 그랬죠. 그럼 뭐 어려운 거 뭐 없죠. 우리 총칙 공부할 때 뭐 공부했죠? 갑, 을, 꽝이면 병, 뭐 묻지 않고 다 꽝꽝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우리 민법은 갑, 을 혹시 등기가 꽝이면 병 등기도 뭐다? 병이 뭐라 할지라도 선이 꽝꽝. 그죠? 근데 이제 선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 특별한 경우. 어딜까? 여기. 효력요건에서. 효력요건 있잖아요. 의능, 행능, 단독, 통. 이 단독이 비진위 표시게 하는 거예요. 에? 비진위 표시. 그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 그래서 앞으로 비단이라고 할게. 앞으로 비단. 뭐라고요? 단독이 뭐다? 비단. 비진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 통정, 사고, 사기 있죠. 그 의사 표시 영역만 갑, 을이 꽝이 돼도 병이 무조건 꽝이 아니고 선의는 보하고 악인은 꽝이지. 그 의능, 행능, 화가적타는 전부 다 꽝꽝이야. 그러니까 갑 등기 위조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봐야 등기가 꽝이니까 병도 뭐예요? 그냥 뭐 묻지 않고. 그러면 을은 먹고 튀었죠. 그러면 누가 웃는 거예요? 갑이 웃는 거예요? 병이 웃는 거예요? 을은 먹고 쳤고 이게 꽝이니까 선이도 꽝, 악이도 꽝이니까 결국은 병만 바보 된 거지. 갑만 웃고 병만 슬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뭐야? 진정한 권리자 보호하는 게 공신의 원칙을 뭐야? 인정하지 않는 공신. 예? 말을 붙인 거예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꽝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제는 공신력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2번에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갑을 등기 꽝, 병, 선악 묻지 않고 꽝꽝. 그렇고 뭘 한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드디어 이제 186페이지에 주문 2개가 나왔네요.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아까 뭐 기억나죠? 오늘 제목은 물건 변동은 미등기 매수인이라니까. 에? 그럼 나나들은 프린트만 하고 있지 책 프린트하고 뭐 틀려요? 똑같아. 단 제가 주문 하나 더 추가시켰죠? 몇 조?
245조. 그러면 우측에 봅시다. 187페이지에 파란 색깔 들어간 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에 없었던 원상태로 뭐한다? 복귀. 자, 해제란 단어 나왔네. 해제는 여기 한 장짜리 어디를 전제로 쓰는 거예요?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죠. 네? 그럼 보세요. 값 매매했어요. 중도금 줬는데 등기를 쳐줬어요. 가능하죠? 소유권 의리죠? 근데 잔금을 안 주네? 뭘 안 줘?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면? 이행 지체가 됐다면 상당한 기간 정에서 못 때리고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면 해제. 격지자 해제는 발신 도달. 격지자 해제는 발신 도달.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답한 게 내게 되는 거예요. 청약, 도달, 승낙, 도달, 발. 격지자, 승낙만 발이고 나머지 격자는 전부 다 도달이에요. 격지자 나올 때 승낙만 발이고 나머지 격지자는 전부 다 도달. 그러니까 해제가 도달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중도금 등기치고 해제가 도달되면 처음으로 올라가서 매매가 X가 되죠? 그럼 등기도 뭐가 될까? 등기도 X 되잖아요? 아까 했었어요. 네? 매매가 X가 되면 등기도 X. 그죠? 그리고 포장된 말이 뭐다? 유인성. 무슨 성? 시험에 유인성이라 나오진 않습니다. 그 포장된 말에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소유권은 오른쪽에다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건 쓰셔야 되지. 응? 이건 자동 복귀죠. 무슨 복귀가 아니고. 네,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이 187조 기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 장짜리 프린트물에 맨 마지막에 12번 있어요? 1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취소나 해제한 소유권 복귀. 취소는 여기서 시작했죠. 이렇게 따당땅 내 취소해서 하는 거고, 해제는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죠. 벌써 이제 제목이 딱 들어가잖아. 취소는 3번에서 시작되는 거고, 해제는 지금까지 한 장짜리 이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소유권은 자동 복귀죠. 무슨 복귀가 아니고 말소가 아니고 뭐다? 자동. 그래서 모를 때는 무조건 자동으로 간다. 모를 때는 187조 기타를 보세요. 기타 있어요? 빨간 펜으로 기타를 팍 걸어. 모를 땐 기타, 모를 땐 기타, 모를 땐 기타.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설령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한다? 모를 땐 기타, 모를 땐 기타로 무조건 목숨 거세요. 근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죠. 그때 깜짝 놀라면 돼. 아, 아닌 것도 있구나. 그럼 절대 안 까먹습니다. 모를 땐 뭐라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미리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88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등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큰 흐름만 설명드릴게요. 자, 186조를 보시면, 뭐죠 보시면? 거기는 개 무시 당하지 말고 개 무시하자. 뭐 당하지 말고? 패스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이야. 186조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고요? 법률, 행위란 단어가 있죠. 그 다음 뭐죠?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한다고 돼 있지 어떻게 등기할 건지는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어디 따라서 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시죠? 예. 이 등기법 들어가면 무슨 절차 뭐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이 힘드시죠? 사람이 없어서 그래. 거기가 뭐 이렇게 절차가 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법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등기법 따라야 되겠지. 이 등기법 뭐다?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내용이 맞아야 되죠. 이게 법률행위 등기가 뭐 한다? 합치가 돼야 되겠지. 이걸 이제 실질적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합치가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예요? 형식적으로 뭐 된다? 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등기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힘드시면 여기 뭐 좋다?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88페이지에 가로 1번에 등기의 무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1번만 체킹하시면 돼요. 자, 등기를 쳤는데 등기가 부가 멸실되거나 또 나도 모르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날아갈까요? 그대로 있는 걸까요? 아까 위조 등기 해가게 되면 내 등기가 사라져요? 그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해놨죠. 등기는 물권 변동 무슨 요건? 효력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이게 나올 거예요. 불법으로 말소하더라도 등기는 사라지더라도 소유권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하나 정도만 체킹하시고요. 자, 이제 189페이지 가시면은 등기 실질적 무슨 요건? 186제 법률 행위와 등기가 일치될 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는 뭐가 일치된다고요? 등기가 일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주체가 뭐가? 주체가 혹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객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객체 맞지 않는 거 가지고 했던 게 여러분들 5표시 뭐였었어요? 뭐라고요? 엑스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엑스토지 돈 약정 해서 효력이 생겼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한다? Y토지로 표시했죠. Y토지로 등기가 됐어. 그럼 전혀 안 맞잖아. 그 Y토지는 뭐다? 또 혹시 무효가 나면 안 되지. 불성립. 유효 X,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성립도 아니고 불성립. X토지는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근데 등기는 안 했기 때문에 수요자는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넘기셔가지고 190페이지에 리을 설명하겠습니다. 물권 변동 과정에 뭐다? 그렇지. 이제 거기다 써는 말이 허가 지역 중생 등기 적어 놓기. 리을 왼쪽에다가 무슨 지역? 허가 지역 네 글자 밑에다 중생 등기. 자, 간략하게 해볼게요. 자, 허가 지역이 있어요. 근데 무슨 등기를 했다? 그러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을이 뭐 한 다음에요? 등기한 다음에 다시 또 매매해서 뭐 한다? 등기. 이렇게 등기를 자주 할수록 국가는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 돈이 없으면 복지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는 국가지만 이 개인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등기 안 하고 이렇게 넘기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을이 뭐야? 중간자. 뭐라고요? 중간자 등기를 뭐 하고 생략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권 변동 과정에 뭐다? 불합치. 등기를 뭐 하고 빼먹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하면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허가 맡아야 되는데 이거 못 빼먹고 여기 허가 빼먹고 여기도 못 빼먹고 이쪽 허가 한번 받겠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이건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무효. 어디 있어요? 갑을 매매 허가 빼먹고 갑을병 매매 허가 빼먹고 갑병 매매 허가 맡겠다는 얘기 아니? 그럼 허가지역은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공인중개사법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서 무슨 지역 나와요? 허가지역 나옵니다. 근데 허가 빼먹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지역이 아니면 유효. 아셨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무슨 등기해도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럼 등기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갔다 올 필요 없잖아. 걸린 사람들 전부 다 처벌하고 에? 세금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멋있게 이제 표장한 말이 뭐냐면 요거는 효력법규. 무슨 법규? 또는 뭐다? 효력규정. 무슨 규정? 그럼 요건 뭘까? 응? 단속법규. 그죠? 또는 뭐다? 단속규정. 자,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어딜까요? 총칙, 의능, 행능, 비단,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계속 붙이는 겁니다. 무슨 성?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지역? 논두산 찍어 타당성 아니에요. 어디? 적법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확정부이니까 뭐 특별할 얘기는 없고 이제 문제는 이거 가지고 하겠죠. 뭐 가지고? 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무슨 등기? 중생등기. 그러면 갑의 당사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이게 분명히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을이 갑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한테 등기해 주셔야 됩니다. 갑이 뭐야? 팔으니까 알았다. 팔기만 해주면 좋다. 해주겠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또다시 또 가서 뭐야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색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자. 그죠? 팔잖아요. 그럼 우리 병한테 팔 때 뭐라 합니까?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뭐 샀는데 가치가 2억이다. 내가 1억 5천에 팔고 너도 5천 먹어라. 그럼 윈윈 될까 안 될까? 등기 어디로 온다? 갑에서 어디로 온다? 이렇게 오도록 해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말을 믿고 뭐 하는 거 매매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주기로 뭐 했다 여기서? 예스. 또 을이 내가 팔지만 등기는 이렇게 온다. 병도 뭐야? 예스.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자 갑이 갑자기 병의 얼굴 보더니 해주기 싫다는 거야. 안 한다 난 설 때. 또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갑이 병 보더니 뭐야? 아이 못하겠다. 그럼 못하겠다. 그럼 이제 병이 항의하겠죠.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했지 않느냐? 자, 이와 같은 경우 병은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직접 못한다. 해보세요. 직접 할 수 있다. 네, 직접 할 수 없다. 이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선택하세요. 응? 정답은 없다.
마지막에 갑이 끝까지 뭐 해야 된다? yes를 해줍니다. 이게 전원 합이야. 아시겠어요? 왜? 갑을 yes, 을병 yes 됐다. 갑이 노하게 되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전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전원 뭐가 있으면 네. 합의가 있다면 직접, 합의가 없으면 직접 할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해. 중생등기 나오면 허가지역 아니다, 이다. 허가지역이 아닐 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대위. 됐습니까? 자, 그렇단다면은 전원 합의가 있게 되면, 뭐가 있게 되면, 자, 전원 합의가 있을 때, 그죠? 자, 의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있죠. 네? 등기 청구권은, 네, 소멸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선택해 볼까요? 전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럼 을은 갑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 등기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소멸할까? 그대로 존속할까? 응? 정답은 소멸이 아니고 뭐다? 존속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등기 가는 것 갑이 묵인하겠다는 얘기지.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다? 을입니다. 따라서 을의 등청은 죽는다, 소멸한다, 그래서 존속한다? 존속하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허가지역 중생 등기와 전원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있죠? 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 거야. 책에 보시면 그래서 등기에 무슨 성 나와요? 유성 나오죠? 첫 번째 파란 글자는 중생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렇죠? 이상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 할 수 없다. 무효로 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단속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 그래서 그 판례가 첫 번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법규? 단속 규정. 그 밑에가 이제 허가지역 나오죠. 요거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해됐어요? 그다음 우측 가셔가지고 등기 청구가 있습니다. 자, 3자 합의가 있다고 돼 있죠. 직접이죠. 그럼 직접은 뭐가 직접이죠? 갑을 예스, 을병 예스, 갑병 예스. 그때 직접이야. 혹시 나중에 갑이 변심해가지고 거절하게 되면 직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대위. 그래서 밑에 제3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 됐어요?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판례 1번 있죠. 제목이 뭐죠? 3자 합의가 있었다. 갑을, 을병, 갑병 합의가 있었을 때 중간 매수인의 등청이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청은 뭐다? 살아 있다는 거 꼭 좀 하나 기억하세요. 자, 중생등기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 허가지역 중생등기 있죠? 한 장짜리 여기다가 어디다 눈두장 찍었었죠? 응? 적법성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적법성 나오면 그 대표가 뭐다? 아니, 허가지역 중생등기 가지고 자꾸 거기다 기억을 해버려. 허가지역 무슨 등기? 그 적법성 밑에 있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차피 노는 거 옆에 타당성도 있잖아. 어? 그 타당성 밑에다가는 이거 기억해. 쓰지는 마시고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슨 매매? 적법성 놀 때 가장 좋은 단어가 뭐다? 허가지역 중생등기를 기억하시고, 타당 어차피 노는지 말고 이 허가지역 중생등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단어가 뭐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죠. 적극가담이면 무효지. 허가지역 아니면 유효지. 허가지역 무효지. 근데 이쪽 부여는 적법성 소속이고 이쪽은 타당성.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항상 놓으세요. 뭐하고?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총칙에 적법성하고 연결돼 있고, 그 옆에 타당성 할 때는 뭐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제목 자꾸 덜어놓으세요. 그러면 기억이 날 거고요. 자, 195페이지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187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196페이지 가시면 쭉 나옵니다. 자, 상속, 자동, 등기. 지금 자동 가잖아요. 등기 아니고 뭐다? 자동. 공영, 징수, 자동, 등기. 등기 아니고 자동. 자, 판결. 형성 판결은 자동, 등기. 등기 아니고 자동이죠. 그러면 형성 판결, 나머지 판결들은 그건 아마도 등기 취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97페이지 맨 꼭대기에 판례가 있죠. 자, 그게 오른쪽에다 이 판결이 이행 판결입니다. 무슨 판결? 읽어볼게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가 필요가 없으나 이때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 취득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뭘까? 형성 판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세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 같은 내용 판결은 무슨 판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형 할 때 형성 판결만 뭐다? 자동 취득입니다. 자, 196페이지에 판결 보세요. 자, 판결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그거 설명드릴게요.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상속받은 갑을일 병이 있다. 3분의 1씩 받았다. 자, 각자 뭐가 있다? 지분이 있는데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도 자유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있죠? 내 뭐만큼 지분만큼 뭐 해달라? 쪼개 달라. 이것을 표현한 말이 뭐냐면 공유물 뭐다? 분할이에요. 자, 분할 청구도 자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유인데 이제 분할 방법은 첫 번째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뭘 본다? 네, 다행스럽게 현재 물건을 뭐 하기로? 분할하기로. 다행스럽게 합의했습니다. 등기해야 되겠죠. 자, 이건 어느 때 취득할까요? 자, 186조 법률 행위일까요? 187조 법률 규정일까요? 아니, 지금 여기 합의했다고 그랬잖아, 지금.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해서 원해서 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 묻는 게 아니거든. 그냥 서로 뭐 한 거니까. 이게 무슨 취득이다, 이건? 등기 취득이야. 뭐가 아니고 합의한 때가 아니야. 아셨어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천상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자, 법원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게 판결이죠. 판결인데 법원에서 판결하면 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조정 단계에서 조정으로 끝내려고 자꾸 유도를 합니다. 무슨 단계에서? 그래서 다행스럽게 조정 단계에서 무슨 단계에서 뭐 하기로 다행스럽게 현물 분할 뭐 하기로 합의를 했어. 다행스럽게. 그 등기하겠죠. 자, 이때 판사들도 어떤 판사님은 법원에 왔으니까 자동, 어떤 판사님은 합의가 됐으니까 등기. 이렇게 막 또 싸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다수 판결은 여기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 뭐로 가지 않고. 이게 무슨 단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협의란 말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딱 나오면 뭐다 무조건? 등기. 근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판사가 너희들 합의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져. 그럼 판결 받아서 가서 등기해야 되겠죠. 어느 때 취득한다. 이때 판결했을 때. 아시겠어요? 뭐가 아니고. 여기에 무슨 판결의 대표적례? 형성 판결 대표적례예요. 그래서 여기 판결 가지고 나와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 밑에 다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조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조정 절차에 해부되어 성립된 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경우와 다르므로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 뭐다? 입장. 나중에 이제 공유 합의해서 현물 분할 합의.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합의입니다. 뭐라고요? 합의. 그래서 조정 가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 안 되면 이제 끝까지 가면 판결 나오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가장 대표입니다. 그것만큼 무슨 취득? 자동 취득. 자, 그다음 197페이지 보시면은 기타 법률 규정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를 땐 기타 자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3번 나왔네. 3번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무슨 시효? 그러니까 책 순서대로 공부하시면은 막 흩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미등기 매수인 또 찾아서 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등기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201페이지 가세요. 자, 이제 201페이지. 4번 제목이 등기 청구권이죠. 자, 이제 맨 밑에 거 보세요. 판례 있죠. 판례.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계속 뭐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마찬가지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이 있었었죠? 그럼 아까 정상 코스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응?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가지고 무슨 청구? 등기? 청구권. 던져서 뭐 하는 거다? 등기. 자, 이때 판례 태도는 이 매매기의 등청을 갖다가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 그래서 이 채권 청구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권은 첫 번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뭐가 된다? 대상이다. 근데 두 번째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난다? 이 점유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럼 아까 지금 갑으로부터 을에 이게 완성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럼 혹시 또 이렇게 병한테 파는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죠? 자, 그러면 병한테 팔았을 때 병도 등기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점유가 상실로 볼까 승계로 볼까 하는 얘기예요. 자, 사실은 밑으로 가면 점유가 사라진 거죠. 여기 점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점유 상실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만약에 상실로 보게 되면 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죠. 그래서 완성되면 얘 죽죠. 그죠? 그래서 병을 또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계속 변칙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유 뭐로 보지 않고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을의 등청은 아까도 살았지만 현재 넘어가더라도 이 등청은 뭐다? 그대로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그 판례 보시면은 202페이지 맨 꼭대기 2번 있죠.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뭐해준 경우 그 이전 등기청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임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 두 경우 어느 경우에 이전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네, 등청 두 글자 줄일게요. 뭐라고요? 등청 나왔습니다. 죽었는가 살아난 묶어둘라 살리고 살린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등기 청구권 죽었는가 살았는가 묶어둘라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말고 뭐 한다? 살린다. 아까도 했었어요. 아까 뭐 했었어요? 등청 아까 했었잖아요. 갑을 중간 생략 등기할 때 갑을 매매 을병 매매 예스 전원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을의 등청은 사라졌어요? 그대로 존속했어요? 존속했잖아요. 전원 합의가 있어도 갑의 당사자는 을이지 누가 아니야?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을의 등청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지 죽어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뭐예요?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등청 살아있죠. 또 팔아먹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뭐다? 살아있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청 나오면 뭐 하자? 무조건 뭐 하라? 살리고 살린다. 자, 비교 판례가 있네요.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또 여기다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야. 미등기 매수인. 매매 계약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한다. 여기처럼 또 뭐 가지고?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권 가지고 뭐 한다? 등기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게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지금 뭐 했습니까? 매매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을이 병한테 계속 매매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점유를 이전해 주면 이건 점유 승계로 봐요. 뭐로 본다?
근데 지금 점유 취득 시효는 매매를 통해서 온 게 아니죠. 이건 뭐를 통해서 온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러다가 을이 병한테 뭐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매매한 경우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점유는 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실로 봅니다. 이유가 뭘까? 간단해. 이건 계속 매매였었죠. 동일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대로 연결됐지. 그러니까 뭐다? 이건 매매가 아니었잖아. 이건 한 번만 매매했는 거 아니야. 절단된 거야. 그래서 그 판례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는 순간 즉각 죽는 것은 아니고 상실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해서 진행해서 완성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들어가요. 갑자기 공부하기 싫죠? 원리가 그런 거야. 매매 갔을 때는 점유가 뭐다? 똑같으니까 점유가 이어진 것으로 보는데 취득시효 완성된 등청 갖다가 팔아먹으면 뭐다? 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절단돼서 뭐다? 점유 상실로 보는 거야. 이랬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책에 있어서 설명드리는 것 뿐이야. 아 귀찮아 다 지우고 그냥 등청은 뭐다? 그냥 살리고 살린다. 이것만 기억해. 시험장 들어가서.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면 좋잖아. 매매는 뭐다? 점유가 이어졌으니까 승계로 가고 취득시했다가 매매하게 되면 뭐다? 이거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가. 이제 판례살 또 할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203페이지 봅시다. 확인해제. 등기청구권 법적 성질이 다른 것. 푸는 방법. 1. 매수인. 매도한 등청은 아직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두 번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 아직 소유자 아니죠. 세 번째,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된 등기 청구권. 취소 나왔네. 취소가 도달되면 소유권 자동 복귀죠. 그러니까 무슨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자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 등기청구권 앞에다가 말소가 원래 들어가야 돼. 근데 일부러 뺐어. 이유는 수험생들이 눈치가 빨라서 다른 건 등청인데 혼자 말소 들면 또 들킬까봐 일부러 살짝 빼버린 거야, 출제자가. 네 번째 거. 시효취득 등기청구권. 아직 소유자 아니죠. 다섯 번째,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된 등기청구권도 소유자가 아니죠. 이렇게 보는 거야. 소유자가 아닐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3번만 물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 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매매 등청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취득시효 등청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다? 채권적.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해두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